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꿀피라디오의 우수한 꿀집 PD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소한 행복 느끼는 하루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꿀피라디오에 달린 댓글에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인트로 감성이랑 목소리 ASMR처럼 부드럽고 편하네요.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유튜브 생태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는 뮤지션 미기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1인 미디어 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 소속으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채널 접속하셔서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늘 에너지 충만하시고 열정적인 뮤지션이자 크리에이터 예술가입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2021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미기TV에 출연해서 미기님 옆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만약 현실이 된다는 가정하에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커다란 기쁨은 꼴찌 오늘 인트로 멍방 영상으로 제 작업실 옆집에 늘 웅크리고 앉아있는 길고양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옆집에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는 꽤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활동성도 낮아 보이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디가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좀 생뚱맞기도 하고 어쩌면 생각의 꼬리가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을 중심으로 하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한강에 서식하는 수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제3화 꿀피라디오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지난주에 이어서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3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서울 수달보호 안건에 관한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꿀집 PD도 제가 속한 미디어 협동조합 청어 소속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내일 언론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오늘 있었던 회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주 기자회견 관련 소식 전하면서 강원도 인제에서 수달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 제로를 소개했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로 캠페인 로고송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로 캠페인 영상 제작이 완료돼서 그 영상을 기자회견 정리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꼴찌 오늘 수달보호 관련 회의의 취지는 한강 본류와 지류에서 발견된 수달이 상처를 입은 상태며 배설물에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발견됨으로써 수달의 보호와 수달 서식지 마련,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상황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본 회의 주최 측인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에서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생물 다양성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진교, 성내천 하구, 밤섬 등에서 수달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무인 카메라를 통해 수달의 모습을 확인한 후 관련 단체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수달 서식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자회견 및 오늘의 연석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지난 1월 7일 언론 보도 후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청계천에서 수달을 발견한 중랑천 환경센터 관계자는 현재 일주일에 4번 수달 서식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야간 조사까지 계획하고 수달의 흔적을 통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는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수달의 보호 및 수달이 서식하는 환경의 저해 요소를 살피고 서식지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물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2-3년 전부터 수달 야생적응 훈련장을 만들어 수달 암수컷의 야생적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 기간 인위적인 먹이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먹이 사냥이 가능한 훈련을 통해 언제든 한강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마쳤고 잠정적으로 올해 한 쌍의 수달을 시험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단체 관계자들의 의견 발표 후 주요 안건에 대한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수달의 서식 환경 모니터링이 시급하고 중랑천, 고덕천, 청계천, 성내천 이외의 한강 지류에서도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존에 발견된 수달의 상처 요인을 파악해서 위험 요소에 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하천 공사로 인해 수달이 서식하는 환경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을 행정단체와의 토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언론을 통한 전국적인 관심을 유발하여 서식지를 마련할 것인가 수달을 구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달을 캐릭터화하고 인형을 제작해서 보호활동을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회의에 참석한 한 조각가는 수달 서식지 인근에 환경 보호와 수달 보호를 위한 간판과 수달만 가지고 전시를 계획 중이라며 문화예술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니 시냅스 연결처럼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이 논의되는 모습에 열정과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여러 갈래의 얽힌 제안들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분과별 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고 GPS를 통한 수달 서식지 지도를 만들어서 수달의 분포 가능한 지역을 검증하고 수달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서울시에 객관적 지표를 통한 서식지 복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냉정하게 생각할 문제를 지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수달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것은 공통 분모 의견이긴 하지만 수달의 서식지의 가장 큰 적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하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주천, 무심천 등 수달이 발견된 지역의 개체수를 조사하고 보존 수칙을 살펴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경산의 남천이라는 하천을 예로 들면서 수달 발견 후 수달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이후 철새가 도래하고 자연적으로 환경이 변하는 과정이 하천 연구의 자료가 됐다는 사례를 발표한 야생동물학 전공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덧붙여 시화호 상류에서 수달이 2마리에서 23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예를 들며 연구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식지의 조건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원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연의 하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방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모니터하면서 두서없이 정리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회의가 끝난 후 복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간섭이 오히려 자연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작업실에 3년 전 제비가 집을 지어서 매년 알을 부화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길고양이가 작업실에 들어와 종이 박스에서 며칠 묵기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오히려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작업실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묵었던 박스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했더니 그 뒤로 길고양이가 들어오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달 서식지 복원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모니터링이 수달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정이고 그 목적이 수달의 서식과 수달의 보호에 방점이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간섭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짧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길고양이 몽방을 다시 상기하면서 제가 길고양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 작업실 문 밖에 사료를 준비하고 며칠 사라졌던 길고양이 가족이 다녀간 흔적을 보면서 한파에도 살아있구나 안심하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한강에서 수달이 발견되고 개체수가 늘어났을 경우 일부 시민들의 어긋난 행태에 대한 염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작업실 근처 안양천에서 직접 목격한 상황인데요. 지난 여름 수심이 얕아졌을 때 잉어를 잡아 하천 밑에서 비닐을 벗기는 아저씨를 보면서 벌금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에서는 낚시가 허용된 구역이 있고 그 구역 밖에서 물고기를 잡을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의 수달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꼴피 라디오와 더불어 꼴찌TV의 자연관찰 코너 내셔널 꼴찌오그라피 코너를 통해서도 영상으로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린 바대로 오늘 마지막 소식은 제가 제작한 제로 캠페인 영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과 코로나 예방에 관한 캠페인 영상입니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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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제로 일회용컵 제로 다같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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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도 제로 더 나은 미래로 Let's go 무단횡 가는 절대 안돼 횡단보도 일단 멈춰야 돼 신호가 빨간색에서 초록색 바퀴만 맘속으로 3초를 세 횡단보도 건너기 전 좌우 살피기 가방 커버 씌우고 옐로카드 달고 다니기 운전자분들 역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스쿨존에서 주정차 하지 말고 서행해 천천히 차량 사이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주의해 다같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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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제로 일회용컵 제로 다같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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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도 제로 더 나은 미래로 Let's go 학교에서 물 마실 때 일회용컵은 이제 그만 환경을 위해 준비하자 모두 각자의 텀블러 쓰자 퇴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모두 마스크를 쓰자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자 미래로 인재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고 늦은 밤 잠 못 이룰 때는 꼴피라디오 찾아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조금 천천히 가도